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저 진짜 오랜만에 시험 보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시험 보는데 토익이 또 제가 안 본 그 사이에 많이 어려워졌구나 라는 걸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우선 제가 답을 몇 개 좀 적어왔어요, 여러분. 자, 우선 파트 1. 파트 1에서 그나마 제일 까다로웠던 게 카운터라는 단어가 나왔던 보기 선지가 정답인 그림이 있었는데, 이런 카운터가 계산대랑 그 다음에 요리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업무할 수 있는 평평한 모든 공간을 카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 말고 파트 1은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트 2는 여러분 초반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역시나 1번부터 19번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20번 때부터 한 25번까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우회적인 답변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정답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답변이 정답이었어가지고 역시나 파트 2는 오답을 소거시켜야 되는 파트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는 파트 2는 한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3도 여러분 저는 이번엔 중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LC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들었었는데 정말 어려워졌더라고요. 파트 3도 어려웠고 파트 3보다 파트 4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의도파악 문제 정답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파트 3에 나왔던 첫 번째 의도파악 문제는 They can take a lot of time이라는 문장이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직원들의 비즈니스 트립, 출장을 보내는데 이제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트 플라이트를 예매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유하는 거를 타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여자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They can take a lot of time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to reject a suggestion이었습니다. 여자가 제안한 거를 거절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3 의도파악 문제는 Our current carpeting is a light color. 지금 우리 카페트 깔려져 있는 거 되게 밝은 색상이야 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는 여자가 헤어살론, 그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지금 그 문 앞에 깔려있는 카페트가 밝은 색상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좀 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답이 to indicate the need for a change였나? 변경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카페트 지금 밝은 색상이라 조금 더 어두운 걸로 바꾸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4 첫 번째 의도파악 문제가 These things are constantly changing 이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요건 여러분 제가 앞에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펀드레이징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얘기도 뭔가 나왔던 것 같고 스트레치 얘기도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These things are constantly changing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나는 굉장히 general한 것만 얘기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도는 뭐였냐면 Some information will be excluded. 몇몇 개의 정보들이 어쨌든 제외가 될 것이다. 정말 스페시픽한 거 말고 나는 제너럴한 것만 얘기를 할 거야 라는 내용이었어서 몇몇 개의 정보들은 빠질 것이다 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4 의도파악 문제 We have a lot of work to do. 우리 할 일이 정말 많다라는 문장이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전자로 되어져 있고 막 깜박깜박거리는 블링킹 거리는 그런 토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그런 토이보다는 바깥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난감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아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면 뭐였지? change is necessary 였나? 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어쨌든 정답이었어요. 그게 D번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한 그 문구는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 마지막 의도파악 문제가 This family has kept the operation small 이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패밀리가 있었어요. 그 패밀리가 회사 자체를 작게 운영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전문장의 서자가 뭐라고 했었냐면 너네 몇몇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를지도 몰라 라는 문장이 나오고, 왜냐하면 그 가족이 회사 자체 운영을 작게 하려고 하거든. 이 문장이 나왔다는 건 To explain why a product is not well known.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요것도 선지는 D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LC 의도파악 문제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파트 5로 가볼 건데요. 파트 5 어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된 건 아니었고 이번에는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소유격 형용사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헐이랑 6월 있었죠. 6월 October 1st paycheck. 그 다음에 her training에서 her이라는 소유격 형용사를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promptly라는 부사, promptly, immediately,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 부사잖아요. 그 2시에 즉시 열린다라는 뜻으로 promptly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lead designer, 네, 선두적인 디자이너는 이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형용사는 lead라는 형용사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which printer to buy죠. 그 의문사 뒤에 문장이 들어가도 되지만 의문사 투부정사구도 엄청 많이 쓰이죠. 어떤 프린터를 사야 될지라는 의미로 which printer to buy 투부정사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relieved 했다, 안도했다. 왜냐면 정전 동안에 이 사람이 뭐 모았던 그런 자료들이 날아가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relieved라는 안도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정답이었고, safety is our priority, 안전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명사 어휘 문제의 priority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부사 어휘 문제 중에서는 abruptly, 갑자기라는 그 부사가 정답이었는데요. formerly도 사실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formerly가 나오려면 뒤에 last week이 없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거든요. last week만 쓰거나 아니면 formerly만 쓰거나. 근데 거기 뒤에 last week라고 뭔가 정확하게 과거 어떤 시점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지난주에 이전에 바꿨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바꿨다라는 의미로 abruptly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어휘 문제에서는 complete라는 단어가 정답이었죠. 업무들을 끝내다라는 의미로 complete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be composed of 뭐뭐로 구성이 되다라고 할 때 be composed of 라는 표현 쓰고, 그 다음 형용사 어휘 문제 unforeseen circumstances may arise,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의미로 unforeseen이라는 형용사 넣어주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before ing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 중에서는 do가 정답이었습니다. 때때로 불편하지만 직원들한테 미팅 참석하라고 요청한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130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distinguish A from B, 비슷한 제품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별시키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distinguish라는 동사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부사 문제 중에서 unseasonably cold weather였죠. 계절에 맞지 않게 추운 날씨라고 해서 unseasonably. 그 다음에 전치사 문제 중에서 with라는 전치사가 정답이었는데요. with 2 days more to go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accounting department가 그 모금을 모으는 그런 대회에서 1등이었나 봐요. 이틀을 남겨두고 라는 표현으로 with 2 days more to go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은 with였다. 자, 그 다음에 파트 6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아마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131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접속 부사 문제 중에서 before long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before long은 여러분 그 파트 7 기사문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해석은 머지않아 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에 이제 이 사람이 머핀을 뭐 만들기 시작했다 하고 난 다음에 머지않아서 이제 주변 이웃들한테도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었어서 before long이라는 부사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after all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after all은 언제 쓰냐면 두 가지 경우로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she made it after all. 이 사람이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드디어라는 의미로 after all이라는 부사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fter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앞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our company is starting to stock a vending machine with healthy and nutritious snacks. 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자판기에다가 건강하고 영양소가 많은 그런 과자들을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 있었고, Our employees' health is our priority, after al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회사 직원들의 건강이 우리의 우선순위야, 결국은.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가 자판기에다가 건강하고 영양소가 많은 그런 그 과자들을 채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제 after all이라는 부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efore long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는 every week라고 시작하는 그 문장이 정답이었어요. 매주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이었지? 뭐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가져다 줬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deliver 했다는 문장. 그 문장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트 6 지문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non-chemical substances, 그 화학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소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 artificial한 그런 ingredient를 쓰지 않는다. 굉장히 natural한 바이타민이랑 오일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빈칸 문장 삽입, 빈칸 전문장이 있었어가지고 그 문장 삽입 정답은 all the ingredients come from the wild, 그 야생에서 온다라는 그 문장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성공한 eatery, 식당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문장 삽입 답은 It's time for me to try something new, 뭐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할 때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장님인데 은퇴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었고, 그래서 It's finally time to slow down,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될 시간이 왔다, 그런 내용이었어가지고 문장 삽입은 try something new 라는 표현이 있었던 문장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파트 6 지문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drainage issue, 그 배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 두 가지 정도 제시하는 그런 문장이었어서 거기 이제 접속 부사 문제가 alternatively, 대안으로 라는 그 단어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정답은 this approach, 이 접근 방식이 우리가 추천하는 방식이야 라는 문장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7은 여러분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외우기는 힘들어서 그냥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그 동의어 문제 첫 번째 포인트를 paraphrasing 시키면 detail paraphrasing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ssure이라는 동사가 거기서 이제 4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ABCD 중에서 유일한 4형식 동사 advice라는 동사를 넣어주셨으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indigenous라는 요 형용사가 요즘 진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native랑 똑같은 뜻의 토종의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7 요거 3중 지문인가 2중 지문에 있었는데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즈의 그런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A번이 정답인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네이티브라는 형용사가 지문에서는 indigenous라는 형용사로 paraphrasing 됐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문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3중 지문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연계 문제가 하나 어려웠어가지고 요거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기사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collapsible toothpaste, 그 접을 수 있는 치약이 리사이클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접을 수 있는 그 치약이 앞으로도 사실은 성장할 것 같긴 하지만 리사이클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시장 점유율이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recyclable toothpaste를 만드는 회사가 그 다음 지문에 나왔습니다. 이름이 Green Glove였던 것 같고, 이 Green Glove에 대해서 설명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Green Glove의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Its market share is rising이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서는. 그게 이제 5개 문제 중에서 3번째 문제였고요. 아마 그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 간단하게 암기해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후기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 10월 말에 시험을 향해서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